행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수TV 시사 브리핑 썰 직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회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행정수도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수현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갈 행정수도 시민연대 홍석하 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날 국회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국회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부대 조건도 달았고 또 이게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많이 했는데 막상 공청회를 해보니까 이게 대부분 뭐 적극적인 반대 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행정수도와 관련돼서 국회가 내려오자면 어떤 위헌 소지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근본 문제, 그 다음에 개선점과 관련된 얘기 한 거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서의 행정수도 역할들을 좀 제고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서울이 또 만약에 국회가 비워진다고 하면 어떤 여의도가 국제 어떤 금융의 허브가 되는 이런 구상들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한 거고요. 또 위헌 소지와 관련돼서는 어떤 국회 직무 소재지 관련돼서는 본회의 문제다. 그래서 상임위 이전하는 문제는 위헌 소지가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좀 분명히 한 것이라 오히려 국회법을 공청회를 통해서 논란들을 이제 불식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국회 내 그 기관들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비효율성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동 총량으로 좀 저희들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청사에 내려온 공무원분들이 한 15,000명 되는데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300명이죠. 300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보좌진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9명 정도의 이제 보좌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상 한 2,700명 정도일 텐데요. 15,000명이 이동하는 것과 300명 혹은 2,700명이 이동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걸리는지는 단순 비교해더라도 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기관 내 국회 그 기관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과제로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거는 뭐 이동 거리가 긴 거에 대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정책에 집중할 수 없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국정 품질을 제고하는데도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성국 위원실에서도 아주 좋은 그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역시도 17개 강역시도가 있는데 그 시도청과 그 강역의회의 평균 거리가 100m입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 국회와 그 정부 세종청사와의 거리는 118km가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은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가까이 오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국회법이 만약 개정된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상반기 내 국회법을 개정을 하고 하반기에는 설계를 착수하겠다.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회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뭐 공청회가 이제 상반기에 추진될 것이다. 뭐 지역에서도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여야에서도 별다른 그거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만 이제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야가 첨예한 어떤 갈등이나 대립을 하고 있는 거라 사실 이 부분들이 오히려 선거에 어떤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좀 자중하는 것 같고요. 현재로 봐서는 작년에 법률안이 국회에 올라와서 통과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현 그 지도부가 임기가 거의 이제 5월 초면 다 종료가 돼요. 지금 김태년 그 지금 뭐 원내대표 직무대행 하죠 지금. 근데 원내대표도 5월 7일, 5월 9일에 임기가 종료된다고 하면 최초의 이 문제를 제기했던 현 지도부가 있을 때 이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좀 훨씬 낫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상반기 통과들을 좀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국회법까지 통과가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순조롭게 이제 지름길로 가는 건데 일단은 뭐 국제 설계 공부할 거고 기본 실시 계획 할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착공하고 준공이 한 5년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지 하여튼 2025년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까지 고민하면 2027년, 28년 정도 좀 예상하고요. 현재 뭐 상임위 개수 가지고 지금 좀 여야가 지금 논의를 할 것 같은데 대략 11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조 4천억.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가 좀 더 늘어나면 1조 7천억. 그래서 대략 사업비는 한 2조 내에서 추이될 것 같고요. 아마 상주 인원들도 뭐 한 3,400명. 연인원 뭐 하루 이동인구 한 1,500명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11개 상임위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1조 4천억. 그리고 국회가 완전 이전했을 경우에는 약 1조 9천억 정도. 예,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하게는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그 행복도시 건설청의 발표에 따르면 총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야 2027년 정도 건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중요하게는 4월 7일 날 서울과 부산시정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국회 세종이사 건립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을 경우 잘못 발언했을 경우 역효과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잠자코 있자. 그것이 기본적으로 여야의 입장인 것 같고요. 아직도 그런 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강력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표명을 해서 평가를 받는 좀 그러한 당당한 좀 입장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아마도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해 저희들이 국민의힘 그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도 만나 뵈었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당연히 평가를 해주셨고요. 아마도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현역 의원분들의 좀 적극적인 역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충청권을 이슈로 해서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참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지하게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최초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또 수정안 파동 이런 과정을 다 시민사회가 사실은 주도해서 앞장서서 이게 좀 막아낸 거고 그 지역 차원에서 최근에 보면 2017년부터 행정수도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들이 본격화됐고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사실은 많은 일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현수막도 하고 또 퍼포먼스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실범 이후에 충청권이 약간 좀 다른 기류가 있어요. 이게 뭐 빨대 현상이다 그래서 세종시가 주는 건 없고 뺏어가는 것만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충청권 분위기가 좀 이상했었는데 오히려 재작년부터 충청권 시민사회가 연대하면서 이 문제가 거의 이제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충청권 공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충청권 상생 발전이 이 행정수도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한 목소리를 내서 지역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충청권 공대위라고 하면 2002년 12월 30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이 제정이 되었었고요.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그러니까 일괄로 이렇게 통과가 되었었고 그때부터 같이 활동을 했던 충남의 이상선 대표 그리고 충북의 이두영 대표가 이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수도와 관련되어서는 시민사회에서 20년 동안 한길을 걸어오신 신념과 가치를 갖고 한길을 걸어오신 분들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어떤 공신력이나 자존감이 무척이나 높은 단체로 충청권 공대위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 세종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그 서울시장 그 후보들께서도 좀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국회 세종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께서는 조금 이제 노코멘트로 일관하면서 아직은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대로 여야가 보면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 한나라당부터 수도권 1,000만 표심을 잡으면 뭐 대선도 또 총선도 다 승리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그것 때문에 재미도 좀 봤지만
그 이후에 보면 사실은 이거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 특히 안철수 후보가 그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가균형발전의 요구에 가장 부합되는 공약을 좀 내놨죠. 개헌과 국민투표를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해야 된다. 완성하겠다. 이게 공약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여의도 국회를 비워서 어떤 서울이 국제금융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입지를 갖다 그걸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적정인 정책을 내놔야지 그게 서울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 자꾸 이게 표심 계산하는 것은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이었고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세종시청 5층 대회의실에 오셔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시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 하신 것으로 언론에 이미 다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하게는 저희들 시민단체가 질의서를 보냈을 경우에 답변서에도 개헌을 통해서 청와대와 국회를 반드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는 답변서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안철수 후보께서는 국회 세종이사안 건립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행소TV 시사브리핑 썰 짓고 첫 번째 주제 국회법 개정과 국회 세종이사안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썰 직구를 통해서 행정수도나 세종시 현안에 대해서 시원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수야 하면 세종 가자 함께 하시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수야 세종 가자!